안녕하십니까, 체코봉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를 하기에 적합한 성향, 성격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많은 이런 뭐 직원이나 선후배들을 보다 보면은요, 저 친구는 진짜 공인중개사하고 딱 맞는 것 같아. 내지는 저런 친구가 어떻게 공인중개사 이 부동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하기에 적합한 성격이나 성향이 어떤 게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럼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하기에 적합한 성향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네 가지 정도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뭐 사실 다들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뽑은 거는 사교성입니다. 자, 외향적인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을 하게 되면은 처음 보시는 분하고 뭐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이끌어야지 되고, 뭐 낯선 분하고 미팅도 많이 해야 되고, 때로는 제가 진짜 안면도 전화 없는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부탁 내지는 뭐 이런 조언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사교적인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 모든 영업이 이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이 될 것 같은데요. 내성적으로 뭐 보통 보면 요즘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직원들 요즘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뭐 속된 말로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 샤이해서 뭐 인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 공인중개사 일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활달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한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남들도 그로 인해서 쉽게 마음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활발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계약이나 아니면은 이쪽 중개업에서도 남들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적합한 성향이라고 뽑으면 호기심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호기심은 뭐냐면은요, 이게 약간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 일을 하시게 보면은 뭐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잘 되는 집은 왜 잘 되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양집, 남양집은 왜 다들 남양집을 좋아하는지, 왜 커피숍은 북향에 있는 가게를 얻어야지 더 선호도가 좋은지, 그 다음에 똑같은 부동산 사무실인데 저기는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요즘 같은 시기에도 일을 저렇게 많이 하고 계약이 나오는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게 변화가 될 수 있고요.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약간은 흉내를 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고 아주 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호기심 자체가 없다고 하면은 글쎄요, 뭐 맨날 그냥 하던 일 하고 만나던 사람 만나고 뭐 해왔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발전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적합한 성향으로 뽑은 거는 창의성입니다. 상상력.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상가 사무실에 좀 적합한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약간 호기심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응용력이라는 말하고도 또 이게 접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전셋집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보증금이 모자라 대출이 안 나가고 못한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반전세나 월세 부분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아파트를 찾으러 왔는데 아파트는 도저히 가격이 안 맞아. 하지만 유사하게 생긴 오피스텔로 물건을 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냉난방 시설을 꼭 해야 되는 뭐 그런 상가인데 여기는 실외기를 어떻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외기를 안에다 놓고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창의성이 있어야지 남들이 하지 못했던 계약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적합한 상향에 대해서 이 부분을 뽑아봤는데요. 네 번째는 저는 꼼꼼함을 뽑아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1번하고 4번이 사실은 조금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외향적이면서 꼼꼼한 사람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업을 하기 위해서는 꼼꼼함이 필수인 게, 어찌됐든 고객의, 큰 돈을 움직여야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숫자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단위 자체가 되게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에 뭐 토시 하나 아니면은 뭐 숫자 하나로 인해서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안 되고에 또 이런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꼼꼼함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1번에 외향적이면서 4번에 꼼꼼함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사실은 공인중개사로서는 아주 최고의 성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제가 공인중개사 최적화되어 있는 성향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일을 하기에 적합한 성향, 성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글쎄요, 이 4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실 제 주위에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 중에서 과연 몇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4가지를 다 갖추고 태어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면은 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셔도 충분히 성공을 할 그런 기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 성격을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랬었을 때 그거를 스스로가 발전을 해가지고 그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조금은 제가 안 되더라도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4가지 중에서 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어찌됐든 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 나머지 부족한 3가지를 제가 어찌됐든 극복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제가 그거를 바꾸어 가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어찌됐든 간에 이런 성격과 성향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공인중개사 쪽에서 성공하실 수 있고요. 저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인지를 해서 스스로를 바꿔 나가시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인중개사 하기에 적합한 성격 내지는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많이 연마하셔서 바꾸시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책고봉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